이거는 특수한 걷기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발바닥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발바닥 무게중심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걸어야 되는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발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게중심 얘기를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이전에 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바로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실제 걷는 영상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책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리된 내용이니까 출처는 저예요. 그래서 이후에 수정 변경될 수 있으며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걷기라는 거는요, 사람은 다 걷죠. 근데 걷기라는 거를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다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이야 로봇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지만 예전에는 걷는 것만 하면 막 다 넘어졌어요.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만든 로봇도 다 넘어졌어. 왜냐면은 두 발로 서는 건 쉬워도요, 걷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공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일단은 한 발로 서서 모든 관절의 중심이 잘 맞아야 되고요. 이게 잘 유지된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걷기라는 것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어떤 거냐? 자,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살짝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은 넘어지겠죠. 안 넘어지려면은 뒤에서 붙들어야 안 넘어지겠죠. 붙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두면 넘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붙들어야 안 넘어져요. 근데 얘를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앙에 잘 세우면은 불필요한 힘을 안 주고도 잘 서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단어적 표현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 바꿔 말하면은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간 상태. 균형 잡힌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몸에도 무게중심이 있겠죠.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어디냐? 발등입니다. 발등이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이 고장난 분들은 대부분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뒤꿈치로 넘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을 때 뒤꿈치에 뭔가 눌리는 분들은 이미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뒤꿈치가 눌리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발등이 무게중심인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들고 안 다치게 있을 수 있으려면은 무게중심이 유지가 돼야겠죠. 조금만 앞뒤로 세면 바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할 때 무게중심이 어떤가를 보면은 보세요. 이 무게중심선에서 발등으로 이어져 있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동안에 무게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게 최적의 무게중심이에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거였다면은 이거 하면서 앞으로 넘어지겠죠.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는 느낌이 나요. 무게중심은 발등입니다. 발등. 왜 발등이냐? 구조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둥을 세워서 밑에 받침대를 두려고 하면은 이렇게 중앙에 두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근데 우리 발이 이렇게 안 생겼죠? 우리 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죠. 왜 앞으로 나와 있냐? 무게 중심만 본다면은 이게 좋지만 걷기라고 말씀드렸죠.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로? 앞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 앞꿈치를 디뎌서 뒤꿈치를 들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즉 이렇게 걷기 위해서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였으면은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보다 약간 앞으로 가야 앞뒤의 무게중심이 잘 맞는 거예요. 여기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장나면은 뒤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걸을 때, 발을 디딜 때 이쪽에 있을 때는 무게중심이 중앙입니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렇게 실려야 되는데 뒤꿈치로 무게중심이 가서 계속 여기가 눌린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아프겠죠. 보통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종아리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 여기로 찍고 무게중심이 여기로 세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쓰는 것도 다 무너진 상태가 되고, 발을 디디고 뗄 때, 또 걸을 때는 앞쪽으로 또 과하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항상 파란색을 유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디딜 때 엄지 쪽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과하게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은 무지외반증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앞쪽에 보상작용이 과하게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가장 편한 걷기입니다. 가장 빠른 걷기 아니에요. 가장 편한 걷기, 중립을 유지한 걷기는 뭐다? 무게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동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앞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한 걷기가 되겠죠. 중립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립은 고관절, 골반, 무릎발이 다 세팅이 잘 돼야 돼요. 오늘은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발을 어떻게 디디고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걷기니까 발을 잘 봐주세요. 걷기는 어렵게 보면 엄청 어렵고요. 쉽게 보면 엄청 쉽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발은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을 디딜 때랑 뗄 때. 디디고 떼고 디디고 떼고를 반복하는 거니까 디딜 때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 뗄 때 어떻게 떼야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서 있을 때 발바닥 무게중심의 느낌을 먼저 느껴보세요. 자, 딱 서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힘 다 풀고 서 있을 때 뒤꿈치가 세게 눌리는지 앞꿈치가 세게 눌리는지 골고루 눌리는지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요, 어디가 눌렸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서 있을 때 일부러 뒤꿈치를 좀 기울여 보세요. 그럼 뒤꿈치가 세게 눌리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앞으로 넘어가면은 뒤꿈치는 조금 줄고 더 앞으로 가면 어때요? 지금 발 앞꿈치 쪽에 세게 눌리고 더 가면은 발가락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무게중심의 가운데는 발등이라 생각하십니다. 요 정강이가 떨어지는 요 선으로 딱 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꿈치를 먼저 눌렀다가 점점 앞으로 가요. 그럼 뒤꿈치는 땅에 닿아는 있지만 세게 눌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어디도 세게 눌리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냥 전체가 골고루 붙어 있는 상태가 앞, 뒤의 무게중심입니다. 여기서 고관절이 많이 무너지거나 유연성 평발이신 분들은요, 엄지 쪽이 많이 눌릴 거예요. 반대로 새끼 발가락 쪽이 많이 눌리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좌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은 앞뒤 무게중심만 신경 쓰세요. 뒤꿈치도 눌리지 않고 앞꿈치도 눌리지 않는 이 상태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다리로도 가야겠죠. 자, 왼발에 체중을 다 싣고 오른발 드세요. 들고 뒤에 살짝 얹습니다. 발가락 말고 앞꿈치 정도는 닿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체중은 왼쪽에 다 실려야 됩니다. 왼쪽에 다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들면 돼요. 제가 들었다 놨다 해도 자세 변화가 없죠. 근데 뒤꿈치에 조금이라도 체중이 간 분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왼발에 체중 전부 다 싣고 여기에는 체중이 안 실린 상태, 한 다리로만 내 체중을 다 버티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여기서 무게중심 발등 아까 잡은 거 있죠? 발등 고정입니다. 여기서도 고관절이 불안정한 분들은 이 상태에서 자꾸 앞뒤로 막 흔들리려고 하거든요. 딱 고정.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 상태. 이 상태가 걸을 때 발을 디뎠을 때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발을 디딜 때입니다.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닿긴 닿아요. 닿지만 눌리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뒷발에 있고 여기서 체중 넘어가면서 이렇게 발등까지만,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딱 발등까지만 가고 멈춰야 됩니다. 다시 뒤꿈치 닿고 몸이 이동하면서 발등까지만 스톱. 디뎠을 때 바로 그 발등의 무게중심을 보내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체중 실리면 뒤꿈치에 너무 실린 거고, 여기는 체중 실지 말고 체중 보내면서 발등에서 바로 멈춰야 돼요. 더 앞으로 밀지 마세요. 요렇게. 오른발도 해볼까요? 가서 발등까지 가서 멈추기. 요때 왼발에 체중 전혀 안 실리기. 요게 발 디딜 때 중립 유지하면서 발을 디디는 겁니다. 요렇게. 요게 잘 되려면은 당연히 맨발로 하셔야 되고요.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요, 양말 벗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디딜 때 내가 바로 무게중심을 바로 잘 걸 수 있는지 요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뒤꿈치가 많이 눌린 분들은요,
무게중심을 발등으로 보내기 위해서 몸이 엄청 앞으로 쏠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만큼 평소 무게중심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입니다. 요렇게 뒤꿈치를 많이 찍으면서 걷는 분들은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걷냐면요, 과장돼서 표현하면 약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뒤꿈치를 꾹꾹 누르면서 걷습니다. 허리 안 좋은 분들도 이렇게 걸어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뒤로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요까지 가고 난 다음에 몸이 넘어가야 돼요. 몸이 앞으로 좀 기운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무게중심 요렇게만 하시면 되고, 이제 뗄 때입니다. 발을 뗄 때, 자, 이렇게 디뎠죠. 여기서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갈 때 뒷발에 앞꿈치를 눌러서 종아리에 힘을 써서 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밀어서 갑니다. 여기서 밀어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걸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중립이 뭐라 했어요?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간다 했죠. 걸을 때는 눌릴 필요 없어요. 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 이렇게 힘을 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체중이 그냥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금 제가 여기서 넘어갈 때 뒷발, 왼발이죠. 왼발에 눌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울어서 몸이 기우니까 넘어가는 거야.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얘를 눌러서 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발바닥 피로도랑 종아리 피로도가 엄청 많아집니다. 왜? 안 써도 되는 힘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오른발에 무게중심 잡혔죠? 여기 체중 하나도 안 실린 상태죠? 이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서 지금은 오른발에 체중 실려있지만 넘어갈 때 미는 게, 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얘가 안 밀려도 내가 몸이 앞으로 가니까 그냥 들립니다. 지금 뒷발이 이렇게 들려있지만 제가 종아리에 이렇게 힘을 주거나 앞꿈치를 누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요까지만 가면 됩니다. 떼는 거는 아무데도 힘을 안 준다. 끝! 갈게요. 앞으로 디뎌서 무게중심 유지. 오른발에 체중 하나도 안 실린 거 확인. 그럼 떼도 되겠죠. 뗍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는데 어떻게? 왼발에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오른발 무게중심 걸렸죠? 왼발에 체중 다 빠졌죠? 듭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오른발에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몸이 앞으로 눌리면은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들리고 왼발 무게중심 유지. 요렇게. 즉, 걸을 때 발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은 없고 발바닥이 눌리는 거는 뒤꿈치가 눌리는 구간도 없고요. 앞꿈치가 눌리는 구간도 없고 발등만 눌리면 됩니다. 발등만 눌러서 그냥 내 몸을 앞으로 보내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발바닥이랑 종아리 힘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고관절 다 빠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요렇게. 일단은 하나하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걷는 걸 연습해 보시고, 잘 되면 얘를 연속 동작으로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꽉 눌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렇게 디디고 떼고, 디디고 떼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떼는 거는 내가 일부러 떼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니까 떼지는 거니까 사실 누르기만 잘하면 돼요. 누르기만 잘하면은 얘는 알아서 들리잖아. 얘 누르는 동시에 얘가 들려버리니까 사실은 디디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걷는 건. 디디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뛰는 걸로 가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뛰는 거는 속도를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디디는 건 동일하지만 뗄 때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앞꿈치가 조금 쓰입니다. 점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속도를 낼 때는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앞꿈치의 힘이 조금 들어간다. 그리고 얘도 좀 접히기도 하겠죠. 그건 이제 달리기로 넘어갔을 때의 얘기고, 평소에 중립 상태로 가장 편안하게 걷는 거는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종아리나 발의 피로감이 좀 큰 분들은 이런 식으로 걸어서 발의 피로감을 줄이셔야 되고, 이거는 특수한 걷기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평상시 계속 이렇게 걸으라는 뜻이지
운동을 위한 특수한 걷기 운동 동작이 아닙니다. 걷기는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이고,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 발 섰을 때 무게중심 잘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고관절 있죠. 고관절 이미 다 빠진 사람은 안 됩니다. 애초에 서서 지지가 안 되는 분들은요, 당연히 걷기가 안 되죠. 그때는 고관절부터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이건 연습해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관절 빠졌다 해서 안 걸어 다닐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 세팅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발만큼은, 왜냐면 고관절 못 쓰니까 발을 이상하게 고장내서 쓰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럴 때는 발이라도 어쨌든 무리하지 않게 중립으로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할 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한 발 연습하시고 잘 되면 이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